자, 우리 통계적 추정의 예제 1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 4, 6, 8이 있었다. 여기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 이때 공이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x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모집단의 분포는 2, 4, 6, 8이다.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씩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은 4분의 2, 4, 6, 8이다. 4분의 20이니까 평균은 5죠.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오니까 편차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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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제곱을 해봤어요. 그럼 얘는 4분의 20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분산도 5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x바의 분포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 그랬기 때문에 네가 뽑을 수 있는 건 2 뽑고 2 뽑고,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22, 24, 26, 28. 그 다음에 42, 44, 46, 48. 그 다음에 62, 64, 66, 68도 되고요. 82, 84, 86에 88이 되겠죠. 이때 x바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x바는 내가 뽑은 크기가 2인 표본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2다. 여긴 3이다. 얘는 4가 되겠죠. 2, 3, 4, 5. 여기는 3, 4, 5,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4, 5, 6, 7이 될 거고요. 여기는 5, 6, 7, 8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우리 모집단에 평균이 5고 분산은 5인 거는 계산을 해놨다고요. 이제 x바의 분포표를 만들어 봐라 이거죠. x바는 쭉 늘어납니다. 원래 모집단이 2, 4, 6, 8이었는데 x바는 평균으로 구성된 거니까 그러면 걔는 2, 3, 4, 5, 6, 7, 8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연산해 봤더니 내가 뽑을 수 있는 전체 개수는 16개고요. 각각의 확률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2가 될 확률은요. 16분의 1이에요. 3이 되는 건 16분의 2가 되겠습니다. 4가 되는 건 하나, 둘, 셋이죠. 5가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시 6이 되는 건 하나, 둘, 셋. 7이 되는 건 하나, 둘. 8이 되는 건 하나, 16분의 1입니다. 해서 합계가 1이 됐어요. 요게 이제 x바의 분포표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x바를 구해해 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16분의 2에다가 6에다가 4, 3, 12에다가 5, 4, 20에다가 6, 3, 18에다가 2, 7에 14에다가 8이 되겠죠. 얘하고 얘가 10, 얘하고 얘가 20, 얘하고 얘가 30, 그 다음에 20이니까 80, 16분의 80이니까 2x바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바의 분산을 연산해 봤더니요. 여기는 편차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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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제곱이에요. 그러면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16분의 9, 4, 2, 8을 4, 2, 8이죠. 3, 0,
3, 8, 9예요. 그러면 여기가 18, 16에 6이죠. 그럼 24에 18을 더해주면 42. 그럼 4로 나눠주면 다시 계산 맞나? 다시 확인. 9, 4, 2, 8, 3, 0, 3, 8, 9, 18에다가 16에다가 6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22, 40이네요. 16분의 40. 16분의 40은 8로 나누면 5, 8로 나누면 2죠. 그래서 Vx바가 2분의 5다. 그러면 이제 원래 분산하고 앞에서 우리 학습했지만 모집단의 평균과 X바 집단의 평균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이 5였어요. 그러면 표본의 분산은 크기, 내가 뽑아낸 크기가 2인 표본, 요게 나누기 2만큼 돼서 분산은 2분의 5가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은 통계적 추정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자 이거죠. 1-2번. 자, 오른쪽 이제 주머니에 1, 2, 3, 4가 있는데 확률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임의로 3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다 그랬어요. 이때 33개에 대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게 모집단이라 그랬죠. 이 모집단은 X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X의 분포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X는 1, 2, 3, 4가 있는데 그 확률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얘는 6분의 15. 그럼 얘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편차 제곱은 얘는 편차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은 6, 4, 분모는 24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분자는 9, 2, 여기는 2, 9가 되겠죠. 그럼 11, 11, 22, 24분의 22니까 2로 나누면 12분의 11이다 이거야. 즉 이걸 모 집단의 분산이니까 모분산이라고 합시다. 모분산이 12분의 11인데 여기에서 33개를 이미 추출했다. 복원 추출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크기인 33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나누기 33을 해주었더니 36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분산이 36분의 1이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6분의 1이면 되겠죠. 루트 씌워서. 그래서 정답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자, 한 번 더. 3번.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다. 당신이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이 18일 때 X바가 20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요거는 기호로 쓰면 2X바다. 그죠? 2X바는 18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할 것이다. 그럼
그럼 모집단의 평균은 5에다가 20A에다가 15-30A죠. 그게 18이 돼야 된대요. 그럼 20-10A가 18이니까 10A가 2죠. 그래서 A가 5분의 1인 건 알았어요. 그럼 모집단의 분포를 다시 써보면 모집단에서 네가 뽑을 수 있는 건 10뽑고 20뽑고 30뽑고 얘네들이 가능한데 각각의 확률이 편의상 10분의 5라고 쓸게요. A는 10분의 2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는 10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X바가 20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X바의 뜻은 X바는 여기 두 개의 평균이라고. 그럼 두 개의 평균이려면 평균이 20이 나오려면 10을 뽑은 다음에 30을 뽑고 20 뽑고 20 뽑고 30 뽑고 10 뽑고의 세 가지 케이스죠. 그럼 10 뽑고 30 뽑고는 10분의 5, 10분의 3 해준 거니까 100분의 15. 얘도 100분의 15. 얘는 100분의 4. 그럼 100분의 34. 2로 나눠주면 17. 50분의 17이다. 해서 정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건 모집단과 표본 집단, X바 집단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그냥 어떤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거고 정규분포가 아닌 데에서도 성립하는데 기호로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보통은 복원 추출을 한다라고 하고요. 혹은 이미 추출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다. 충분히 모집단의 크기가 크다면 그럼 얘는 X바 집단은 노멀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다.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을 따를 것이다. 요게 추정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건전지 평균이 4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5시간이다. 100개를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43시간 이상일 확률은? 그러면 얘는 모집단이 얘는 X입니다. X는 노멀 40에 15제곱을 따는데요. 여기에서 크기가 100이네를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 표본 집단 X바의 분포는 노멀 평균은 모집단과 똑같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15,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X바 집단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데 질문이 43시간 이상일 확률. 43시간은 얘는 시그마 2분의 3이 두 칸이죠. 얘는 2시그마 형태니까 얘는 Z값이 2인 거죠. 즉 Z값 2에 대해서는 여기가 477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이상이니까 여기를 원하니까 0.0228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2-1번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얘도 똑같이 귤 하나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9개의 평균을 냈대요. 그러면 얘도 모집단이 노멀 X는 노멀 150에 12의 제곱을 따르는데 n = 9를 이미 추출했다.
그때 x바 집단은 노멀 150에 루트 n은 3이니까 4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그림 그리면 평균이 150인데 질문은 x바가 144 이하죠. 얘는 시그마가 4가 1.5칸 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 z값입니다. z는 이렇게 연산하는 거였습니다. 144 마이너스 150 나누기 시그마. 시그마가 4였죠.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게 숙달이 되면 바로. 그럼 마이너스 1.5 이하니까 여기가 4332. 그럼 요만큼은 0.0668. 그럼 만분의 k다 그랬으니까 k는 668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이요. 주어진 요거는 100이 아니네요. 중점이 50이니까 m은 50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니까 평균입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25라고 알려졌습니다. 표준편차가 25가 아니네요. 크기가 25. 얘는 크기가 25인 표본을 복권 추출했다. 시그마는 모르겠다 이거네요. 자, 시그마는 알려줬을 텐데 여기 있네요. 시그마는 1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x바 집단은 노멀 50에 모집단이 시그마가 10이었으니까 크기가 25로 해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게 되면 시그마가 2죠. x바는 50의 2의 제곱을 따를 겁니다. 그럼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평균이 50인데 구하라는 건 44에서 48까지입니다. 48은 이쪽이죠. 그럼 시그마가 2니까 얘는 한 칸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시그마가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얘는 z가 마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 상황과 같은 거고요. 그럼 걔는 다시 z가 1에서 3까지 좌우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0에서 3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빼주자 이거죠. 자, 이때 요 그림에서 알려준 건 요거는 10은 모집단의 표준편차니까 여기가 실제 이제 모집단의 정규분포 곡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시그마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z가 1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두 칸이니까 여기는 z가 2에 해당하는 거고 z 이퀄 3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즉 주어진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 요 확률 6826은 z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확률이에요. 그러면 좌우대칭이므로 z 이퀄 1까지의 면적 여기가 0.341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구나. 그 다음에 z 이퀄 3은 요만큼이죠. 즉 요만큼의 면적은 9974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8에 16 4987 0.4987 그럼 4987에서 3413을 빼주면 원하는 정답이다 이거죠. 4가 되고 7이 되고 5가 되고 1573입니다. 요게 예제 2번이었다. 넘어갑니다. 자, 예제 3번의 내용을 또 봅시다.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이때 이렇게 될 확률이
0.99보다는 크도록 해주자 이거야. 그러면 x가 노멀 6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이 제곱 표현이 없으면 요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16이 아니라 4예요. 자,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출제를 했으니까 x바 집단은 노멀 60의 루트 n분의 4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네. 그럼 얘가 6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데 x바가 59에서 60일까지의 면적이 이 면적이 0.99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요. 근데 0.99는 요건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볼게요. 그럼 0.495예요. 0.495에 해당하는 z 숫자는 2.58이래요. 그러니까 이 61은 z 값이 2.58 이상이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2.58일 때가 0.99예요. 근데 우리는 0.99보다는 크도록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는 z값이 그 값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61의 z값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루트 n이 z값입니다. 그럼 얘는 2.5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루트 n은 4 곱하기 2.58. 그럼 2.5 곱하기 4가 10이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10 플러스 4, 8이 30이니까 0.32. 이렇게 봅시다. 그럼 n은 양변 제곱해주면 크거나 같다. 100 플러스 곱한 거의 2배니까 3.2의 2배. 6.4. 그 다음에 30 얘는 뭐 0.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더해주면 뭐 100점, 106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n은 요거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자연수 중에서는 최소의 n 값이 107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번 무게가 500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 이때 n개를 이미 추출해서 x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x바와 모평균의 차이가 112하죠. 이렇게 될 확률은 그럼 우리는 이걸 좌변을 제도화 시키려면 이 x바 집단은 표준 편차가 제도화 시키려면 나누기 표준 편차라고 그치? x-m의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x바 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라며.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루트 n분의 50을 해줍시다. 여기도 루트 n분의 50을 해주게 되면 얘는 뭐로 바뀐다? 절대값 z가 되고 얘는 5분의 루트 n이 되겠죠. 이게 0.84 이상이에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떤 z값이 존재할 거예요. 0.84의 면적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일단 0.42가 되는 걸 찾아볼게요. 그럼 0.42가 되는 건 z값이 1.4죠. 즉 z 이꼴 1.4일 때 정확하게 면적이 0.84예요. 그죠? 그럼 그거 이상으로 나오려면 이 z값은 1.4 오른쪽에 있어야 넓이가 커지겠죠. 따라서 5분의 루트 n은 1.4 이상이다. 이거죠. 그럼 루트 n은 5 1은 5, 5, 4, 20이니까 7 이상이다. n은 77에 49 이상이죠. 따라서 n의 최소값은 49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 됐죠? 그 다음에 3-3번. 평균이 500이고 표준표자가 12인 정기분포인데 36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어요. 그럼 36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x바는 노멀 500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게 되면 2의 제곱을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x바 집단에 정기분포 그려놓고 500. 근데 x바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6이래요. 그럼 당연히 a는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요게 0.006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얘는 0.4938이 되겠죠. 둘이 더해서 0.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 면적은 493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4938을 여기서 쳐다봤더니 z값이 2.5죠. 그럼 얘는 왼쪽에 있는 거니까 z값이 마이너스 2.5일 때가 정확하게 0.662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보다는 더 왼쪽에 찍혀야 면적이 0.006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의 Z값이 A의 Z값은 A-500에 나누기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얘하고 마이너스 2.5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면 될 거야. 그럼 A-500 여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A는 작거나 같다 495보다. 네. 그럼 A의 최대값은 495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예제 4번 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건 문제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확률 요걸 볼게. x바와 모평균 m의 차이가 절대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h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얘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x바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게요.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게요. 그러면 요거는 확률 절대값 z가 작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h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게 핵심이에요. 이 확률을 일정한 값으로 정하자 약속을 했어요. 누가? 인간들이. 그래서 일정한 값으로 두 개의 값을 약속을 했어요. 그 두 개의 값은 0.95의 확률이 있고 0.99의 확률이 있어요. 이 0.95의 확률은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0.99의 확률은 어떤 거냐면 절대값 z가 2.58 이하입니다. 여기 있는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문제 풀 때마다 요 확률에 대해서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z값을 1.96으로 써야 되는지
2.58로 되어 써야 되는지를 너희들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일정한 값을 예를 들어서 0.95가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을 거야? x바와 m의 차이가 어떤 값 h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0.95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제또화 시켰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0.95의 확률이라는 건 절대값 z가 1.96 이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h 루트 n이 1.96이어야 되는 거죠. 즉 h를 어떤 값으로 설계해 놓으면 된다 이거야.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설계해 주면 되겠죠. 이게 핵심이야. 다시. 그럼 이걸 이렇게 다시 당겨가 볼까요? 나는 확률 x바와 m의 차이가 작거나 같습니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확률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0.95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 확률은 그냥 어떤 유의미한 숫자로서 그냥 고정된 확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된 확률은 무엇을 쓰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0.95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0.99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m을 주어로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절대값은 순서를 바꿔도 되겠죠. n-x바의 절대값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은 0.95이다. 혹은 95%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럼 이걸 다시 m의 범위로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m이 오른쪽에서는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왼쪽에서는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 즉 m은 모평균이죠. 모평균 m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95%입니다. 혹은 0.95입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요거를 이 부등식을 인간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쓸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쓴대요.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구간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대요. 모평균 m을 신뢰 구간 95%로 추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의 구간을 95% 신뢰 구간이라고 한대요. 여기 95% 신뢰 구간. 다시 다른 말로 모평균 m이 이 부등식 안에 존재할 확률이 95%입니다. 이렇게. m이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9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제 4번에 우리가 어떤 통계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백열등의 수명은 정규 목표를 따르는데 실제 전체 생산량을 다 조사해 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생산한 거 400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2000시간이었다. 이거는 이 평균이 2000시간이다 라고 하는 건 표본 하나의 평균인 거고, 그걸 우리는 X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20시간이었대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게 하고, 그러면 나는 X바 하나의 평균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실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백열등 전체의 모집단이 존재할 테고 그 모집단의 평균도 존재할 거예요. 그 평균이 실제 2000시간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본 하나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해보면 대략 어느 범위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고. 이걸 우리는 모평균 M을 추정했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만 필요하면 돼요. X바가 필요하고요. 루트 N이 필요하고요. 시그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95%일 때는 Z값이 1.96이다.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다시 이걸 싹싹싹 지워볼게요. 우리 만들어진 부등식만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X바가 2000이라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는 120인데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둘게요.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둘 거냐면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르면 표본의 시그마를 가져와서 대체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시그마가 없으면 그냥 표본의 시그마로 퉁치자 이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이 120시간은 표본 하나의 400개의 표준 편차긴 하지만 모집단의 시그마다. 얘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백열등의 수명은 정규 분포인데 400개를 조사했는데 평균이 200이었고요. 시그마가 120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평균 M을 95%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이때 Z값은 95%의 Z값은 여기 1.96으로 쓰세요 그랬죠. 요건 문제마다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요걸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평균 M은 X바는 2000이에요. 플러스 1.96에 루트 N은 20이죠. 시그마는 120이죠. 왼쪽은 2000 마이너스 1.96에 20분의 120. 그럼 여기가 6이죠. 그럼 1.96에 6을 곱해봐라. 6, 6에 36, 6, 9, 54, 6일은 6이니까 11.76이다. 그러면 모평균 M은
2011.76과 그 다음에 2000에서 11.76을 빼주게 되면 1988.26이 되나? 98.16? 88.16 11.76을 더해 24 76을 더해주면 빵 빵 빵 빵 빵 2 됐죠? 즉 1988.24.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어주는 거라?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이름 붙여주기로 하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1988.24 맞나?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요걸 가지고 계속 쓴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표준 편차는 12라고 주어져 있어요. 모 표준 편차가 49개를 이미 추출해서 요거는 X바겠죠. M을 95% 신뢰 구간 구해봐라. 그러면 Z값은 1.96 쓰라 그랬죠? 모평균 M은 오른쪽은 X바, X바는 160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루트 N은 7 시그마는 10. 요거 연산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 왼쪽은 160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이제 요걸 A라 그랬고 요걸 B라고 한 거죠. 이게 A고 B인데 구하라는 건 B 빼기 A다. 그럼 여기서 여기 빼줘라. 그럼 B 빼기 A는 얘는 사라지고 플러스가 되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10이다. 얘는 2 곱하기 19.6 나누기 7. 그럼 19.6에 나누기 7 해주면 27에 14, 56. 87에 56. 2.8에 2, 5.6. 이렇게 해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공식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4-3번이요. 시그마가 2인 분포가 있었다. N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 평균 값을 X바라고 했다. 두 가지가 있죠. 95% 추정이 있고요. 99%의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Z값을 보니까 그 95%라는 건 그 확률이 95%가 되도록 해라 이거죠. 99%는 확률이 0.99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95%일 땐 내가 사용해야 되는 Z값이 1.96이고 99%일 때는 Z값이 2.58이다 이거야. 됐죠? 그러면 95%부터 볼까요? 걔는 일단 써놓고 합시다. 95%일 땐 X바 플러스 Z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99%일 때는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면 X바 마이너스 2.58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각 대입만 해줍시다. M이 X바 플러스 1.96에 크기는 N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2예요.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2예요. 얘는 다 똑같은데 z값만 2.58로 바꿔라 이거죠. 여기 2라고. 자, 됐어요. 내가 이제 찾아놨는데 그게 95%일 때는 좌우에 숫자가 주어졌죠. 얘가 0. 그러니까 9.608, 얘는 10.392. 그러면 x바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더해주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니까요. 그럼 더해주면 2x바가 될 거고. 그럼 둘이 더해주면 20이 나오죠. 그럼 x바는 10인 거 알려졌어요. 얘는 10. 그럼 오른쪽이 0.392가 돼야죠. 그럼 2 곱하기 1.96 해주면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1을 했을 때 0.392가 되려면 루트 n은 10이다 이거죠. 즉 n은 100인 건 알아냈어요. n 이꼴 100인 거 알아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일 거다 이거예요. 10 플러스 2.58 10분의 2 10 마이너스 2.58 10분의 2 그럼 둘이 곱해주면 5.16 10분의니까 0.516 이쪽은 10.516 이쪽은 빼라니까 9.484 처리가 되겠죠. 그럼 다 구했어. n은 100, x바는 10, a 더하기 b는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럼 당연히 20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130이더라. 요것이 4-3번. 예제 5번으로 가봅니다. 자, 예제 5번은 신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기분포가 있었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70%로 추정했다. 그 길이를 L이다. 그럼 신뢰 구간은 2L로 늘리면 그때 신뢰도가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신뢰도는 이런 뜻이라고. 신뢰도 70%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확률. 절대값 Z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7이라는 뜻이야.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절대값이 어떤 모르는 값이 두 개가 있겠죠. 좌우로 이렇게. 근데 그 면적이 이 면적의 합이 0.7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럼 하나가 0.35가 된다는 거죠. 그럼 0.35에 해당하는 건 표에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아, 여기가 Z값이 1.04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얘를 출발선상에서 읽어주면 이런 거라 그랬지? 확률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그럼 x바와 모평균의 차이가 작거나 같습니다. 어떤 h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존재하는데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0.95가 되고 싶으면 95%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0.99가 되면 얘는 99%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0.70이 되면 이건 70% 추정이라고 하고 그건 신뢰도 70%로 추정한다. 이렇게. 오케이? 이 문제는 0.70이라 이거야. 그럼 0.70은 내 머릿속에
절대값 z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1.04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절대값 z화 시키기 위해서 내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다고 칠게요.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눴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절대값 z가 되고 얘는 시그마분의 h 루트 n이라고요. 이게 곧 1.04가 됐다 이거죠. 약간 됐죠? 그럼 모평균 m의 추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평균 m이 x바 플러스 여기선 z값이 1.04가 된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04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실내 구간이라 그랬고 그 길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됩니다. 즉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04인데 그건 z값이죠.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2배로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2L로 늘리고 싶으면 당연히 얘하고 얘는 고정된 값이라고 했을 때 z값만 2배로 늘리면 2배가 되겠죠. 그럼 z값을 2배로 늘려주면 1.04를 2배 해주게 되면 2.08이죠. 그래야 2배가 된다고. 그치? 그럼 2.08에 해당하는 거는 확률이 0.48이야. 오른쪽이 0.48이면 왼쪽도 0.48이죠. 그럼 더해주면 0.96이야. 그럼 0.96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신뢰도 몇 퍼센트 추정을 해준 거다. 이때는 신뢰도 96% 추정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읽기로 상호간에 합의를 해준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5-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놔라. 근데 여기서는 95% 추정할 때는 z값 2를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99% 추정을 할 때는 z값 3을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 얘는 확률이라 그랬죠. 확률이 일정하다는 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내가 써주는 z값이 일정한 거야. 어디? 여기 z값. 그러면 우리 위에서 이거 다시 당겨볼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z값 이렇게 쓰면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건 변하지 않는데 표본의 크기가 36일 때는 루트 n 해주면 나누기 6이 들어오겠죠. 그쵸? 144일 때는 루트 해주면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12분의 1이면 36일 때는 14일 때 몇 배입니까? 라고 물은 거야. 144는 12분의 1, 36은 6분의 1.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같아지는 거죠. 2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다시 표본의 크기는 일정하대. 이건 n이 일정한 거죠. 신뢰도 99와 신뢰도 95. 이건 z값이 달라지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3이고 얘는 2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99%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L99라고 합시다. 2 곱하기 3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L95는 2 곱하기 2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올 건데 그럼 몇 배냐 그랬으니까 99는 95의 몇 배냐 2분의 3을 해야 같아지는 거죠. 2분의 3배. 그 다음에 3번 신뢰도 95% 크기 둘 다 바꾼 거예요. 99%는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L95부터 써볼까요? L95는 2 곱하기 Z값 2 곱하기 표본의 크기 루트 n은 5
분의 시그마다. 이게 L95. L99에 대해서는 2 곱하기 Z값 3이죠. 루트 n은 10이죠. 그럼 얘는 5분의 4 시그마고요. 얘는 5분의 3 시그마죠. 그럼 질문이 95는 99의 몇 배냐 그랬죠. 몇 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3분의 4배 해줘야 같은 값이 되겠죠. 얘는 3분의 4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3번이요. 자,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했다. 95% 추정했대. 그러면 어떻게 쓴 거라고요? 모평균 m은 95% 추정일 때는 이 문제에서는 z값 2를 쓰자 그랬어요. x바 플러스 이 문제에서만큼은 z는 2예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여기가 x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왼쪽 오른쪽이 써있다. 얘는 10이고 얘는 26이래. 그럼 더해주면 36. 2x바가 36이니까 일단 n개의 x바는 18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18이면 얘가 18인데 2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8이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는 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을 읽어볼게요. 크기가 4n이다. 요거는 이렇게 써주세요. 크기가 4n이니까 얘는 새로운 표본인 거야. 즉 기존 n개의 x바와 당연히 다른 평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바가 4n개의 표본 평균은 아니에요. 그럼 이 4n개의 표본 평균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걸 99%로 추정해 봤대요. 그럼 99% 추정을 했다. 모평균 m이 얘는 새로운 평균 x바 같은 게 아닙니다. 플러스 z값은 문제에서 3을 쓰라 그랬죠. 3 곱하기 루트 4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가 x바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4n분의 시그마인데 우린 위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였어요. 얘가 4면 얘는 2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예요. 그럼 얘가 6인 거 알겠죠. 따라서 m은 x바 플러스 6 여기가 x바 마이너스 6으로 나와 있을 거다. 끝났죠. 숫자가 주어져 있어. 12. 이게 12면 x바는 18이다. x바가 18이니까 오른쪽 숫자는 24이면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 숫자를 구해라. 24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강의 모평균의 추정에 관한 내용들을 대부분 좀 살펴봤고요. 네, 여기 모평균의 추정은 여기는 지금 우리 받아들이는 거는 일단은 뭐 해주자고요?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발점 정도부터 요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평균 m의 범위를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이런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얘를 좀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게 적응이 되면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8강의 진도들을 쭉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